네, 오늘 치러진 경찰 일반 2차 풀어볼게요. 1번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62조 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죠. 보호관찰은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시에도 가능하다. 원래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행위시 아닌 나중에 재판시 규정으로 해도 그 소급하거나 그런 거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보호관찰은 보완처분일 뿐이니까 전자발찌 같은 거.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쵸? 포인트는 재판시입니다. 재판시하고 행위시를 구분해야죠. 맞는 거고, 도로교통법 무면허 금지 위반하여 이렇게 하고, 운전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특법, 네,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에도 있고 교특법에도 있죠.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포함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쵸,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에 반해야죠. 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네, 2번이 틀렸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봐야죠. 네,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무면허 운전이라는 거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면허가 없으면서도 운전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면허가 취소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운전을 한 거라면 이거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네. 이거 되게 여러 번 나왔죠 여태까지. 네, 2번 틀렸고, 사회봉사명령, 네, 이거 비교적 최신 판례죠.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이런 거나 다름이 없다. 막 강제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사회봉사 이수해야 되고,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자유를 박탈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보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상당하다. 아까 여기랑 다르죠. 보호관찰이랑. 여긴 재판시였죠. 여긴 행위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는 거. 다만 사회봉사 명령이 보완처분의 성질을 가짐에도 그럼 이쪽 1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특이하게 어떤 그 일정 시간을 120시간 이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 강제로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형법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했죠. 다 중요한 판례들이죠. 지금 군형법 상관 명예훼손 경우에 310조에 대한 이게 310조가 그거죠.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벌하지 않는다. 그 책임 조각, 형법 310조가 위법성 조각 사유죠. 그 행위가 진실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면은 벌하지 않겠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 규정이 군형법에서는 그 형법처럼 그 위법성 조각 사유 조각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군형법에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유추 적용해도 되냐? 된다고 봤죠. 판례는 유추 적용 된다고 봤습니다. 판례가 다 있죠. 답은 2번이었고, 보호관찰은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판시 규정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형법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90, 엄청 오래된 판례죠. 그냥 기본적 내용 판례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인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운전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처벌을 할 때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도 같이 처벌을 하면은 그거는 그 원칙에 반하는 거죠.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된다. 내가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그때 처벌한다. 그런 거고. 그것도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객관식이 이미 많이 나왔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더군다나 경찰 공무원 뽑는 시험이니까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 실무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보완처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다,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형법불소급 원칙 적용하고 행위시법 적용하자. 그래서 꽤 오래된 판례네요. 2008년도 판례네요.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죠. 자주 나오고. 사회봉사명령. 그 다음에 군형법, 이거는 올해 최신 판례네요. 2024년도 4월 판례입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형법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군형법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적용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적용할 수 있다. 판례는 유추 적용된다 라고 봤습니다.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이렇게 했을 때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24년 1월경부터 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해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미리 알고 있었던 판례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 이 형벌 법규의 소급표 금지가 뭐냐면, 지금 2014년부터 지금 잘못을 해왔는데, 지금 그 몰수 추징 조항이 2017년도 12월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생긴 뒤로 17년 12월 이후로 18년 4월 9일까지 그거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하는 거는 이 규정이 생긴 다음에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규정이 생기기 전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이거는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 2014년 15년 16년 이때에는 지금 이런 규정이 없었잖아요. 몰수 추징 규정이 없다가 2017년도에 생긴 거니까, 그러면 이건 소급표 금지가, 이게 반하는 거죠. 예. 형법 1조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소지가 있는데 라고 감을 잡아야죠. 네, 저도 이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게 틀렸는데 이게 틀린 건데,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내용을 해석해 봤을 때 17년도에 규정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몰수 추징을 하는 거는 오케이, 뭐 인정. 근데 그 전에 16년도 15년도 14년도 거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한다? 17년 12월에 생긴 규정으로? 그럼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거 안 된다고 그 형법 1조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었고. 예,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유사수신 약정 체결형, 이것도 최신 판례일걸요? 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를 외국에다 했고 그런 건 상관이 없죠. 예, 당연히 처벌해야죠. 뭐 홈페이지 개설한 게 외국이라고 해가지고 처벌 안 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적용된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합중국, 이거 소파 협정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그 미군들이 이렇게 예전에 장갑차 사건도 있고 미선이 효순이 사건, 그래서 좀 문제가 많죠. 예, 이게. 일단 이 주한미군들은 그 적용을 안 받아 우리나라 그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약간 치해법권 이런 식으로 외교관처럼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협정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형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처벌도 약하게 받고 막 유야무야 넘어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막 횡포를 부리는데도 처벌을 잘 못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여튼 이 사안은 이렇게 10년 넘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평시 상황이죠. 전시 상황이 아니고 평시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 이런 거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평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합중국 그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그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외국인에게도 적는다. 이거 세계주의 규정이죠. 형법에 유일하게 있는 세계주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1번이 답이기도 하고, 이걸 읽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거를 그 감을 잡아야죠. 형법을 공부하신 분이면. 2017년도에 규정이 생겼는데 왜 그 전 거를 처벌해? 그때 이후로 처벌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치지만 약간 그 소급표에 대한 그걸 감을 잡아야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옛날 판례도 아니었어요. 네, 나름 최신 판례입니다. 2020년도 판례고, 네, 뭐 이런 사안이 있었나봐요. 저는 근데 이런 판례를 몰랐어요. 네, 답은 곤란할 수 있었지만, 등록증을 행해 계속 이어진 경우에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그때부터 그 금품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거는 오케이, 그건 상관이 없죠. 그건 소급표 금지에 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몰수나 추징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수신행위도 판례가 여러 개 있죠. 중요한 판례들이.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뭐 대한민국 영역 외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댕겼으니까. 2020년도 판례고 이것도. 그 다음에 미합중국 판례는 꽤 오래된 판례인데, 이게 이렇게 10년 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했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상호방위조약 뭐 주한미군 협정에 의해 가지고 단순히 뭐 그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저기가 아니고, 네, 뭐 평시 상태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지가 없고, 뭐 이렇게 그 관할권이 미합중국 그 관할권이랑 우리나라랑 충돌될 여지가 없다. 그냥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가지고